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건물주를 꿈꾸는 이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의 꿈이자 목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윤호의 돈공부 첫 번째 시리즈로 왜 현금을 꾸준히 자산으로 바꿔야 하는지 이해하였다면, 돈공부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그 현금을 어떤 자산으로 바꿔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우리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리츠라는 투자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우리는 누구나 건물주의 꿈을 꾸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이런 희망을 담은 것이며,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가장 기대하는 점이 바로 꾸준한 임대 수익입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만 확보된다면 근로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생을 돈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물주가 되려면 아무리 대출을 연끌해도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건물 한 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생각, 그러나 재정적인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 100명이 모여 돈을 1억 원씩 합쳐 100억짜리 건물을 사게 됩니다. 당연히 건물의 지분은 자신이 투자한 1%만큼 나눠가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총 임대료도 내가 가진 1% 지분만큼 가져가는 게, 이것이 바로 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줄인 약자입니다. 그럼 예시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리츠 하나를 봐볼까요? 우리나라에는 20개가 넘는 리츠가 있는데, 그중 SK 리츠를 들여다보면 SK 리츠가 소유한 빌딩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지상 36층 규모의 서린 빌딩, 그리고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SK 유타워를 가지고 있죠. 추가로 전국 116개의 주유소를 갖고 있는 SK 에너지의 지분 17.1%도 갖고 있군요. 그리고 여기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SK 리츠는 최근 서울 종로타워까지 매입하였기에, 이러한 빌딩 등과 투자 지분에서 매월 나오는 월 임대소득이 SK 리츠를 한 주라도 소유한 사람이 그 지분만큼 갖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SK 리츠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한 주당 약 5천원 조금 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으니, 아주 작은 용돈 또는 매월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조금씩 분할해서 매월 몇 주, 몇십 주 또는 몇백 주씩 사모으면 내가 이러한 건물들의 지분을 갖게 되어 이 건물들에서 매월 나오는 임대 수익을 내 지분만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리츠입니다. 그럼 리츠 투자는 왜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다시 말해 우리가 꾸준히 모아야 하는 투자처로 보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높은 배당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처럼 리츠는 그 어떤 투자처보다도 20년이 넘는 데이터가 증명하듯 그동안 매우 높은 배당과 수익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리츠가 이렇게 높은 배당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사실 그 이유가 있는데, 전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에서 1960년에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Act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츠가 과세 대상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체계를 담은 법안이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의 법인세율은 약 30%에 달할 정도로 세율이 높기 때문에 리츠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는 덕분에 일반 기업들보다 높은 배당을 제공하기에 훨씬 유리한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리츠는 배당이 거의 사실상 의무에 가깝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윤호가 멤버십 회원님들께 소개하려고 조사한 리츠들만 봐도 매우 높은 퀄리티의 리츠임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4%에서 많게는 9%대까지 수익률이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는 낮은 위험성, 미래에도 꾸준한 배당 증가를 낼 수 있는 우량한 리츠들을 발굴하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리츠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즉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한 리츠 부동산 자산에 월마트가 입주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월마트의 영업 성적이 안 좋아서 매출이 5% 빠졌다면, 이렇게 영업 성적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과연 월마트가 본인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이나 당장 영업에 사용해야 되는 창고나 공장 부지 등을 바로 뺄 수 있을까요? 물론 장기간 불황으로 단연간 힘든 시기가 온다면 사업 면적 등을 줄이거나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은 영업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단기간에 부동산 비용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리츠의 월세를 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는 정말 웬만해선 뺄 수 없는 종류의 비용이며, 최악의 경우 월마트가 파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월마트에서 돈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 중 주주, 채권자, 직원, 임대인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직원과 임대인들은 주주나 채권자들보다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리츠가 받게 되는 임대료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은 현금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좋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지금 보는 이 차트는 왼쪽은 S&P 500에 투자했을 경우 기간에 따른 수익률이며, 오른쪽은 미국의 다양한 리츠에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입니다. 딱 오늘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25년 이상의 누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참고하기 좋은데, 우선 최근 1년의 데이터로 보면 리츠가 13.3%, S&P 500이 9.4%로 리츠가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그러나 최근 3년과 5년을 보면 S&P 500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성적을 비교하면 점점 더 리츠가 S&P 500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JP 모건에서 발행한 20년간 각 투자 상품들의 수익률을 비교한 표를 보면, 리츠는 연평균 수익률이 S&P 500을 포함 다른 자산들 대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연도별 자산 수익률 순위표를 보면 리츠는 2020년 코로나 확산 시기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락다운이 해제되며 2021년 리츠는 다시 가장 우수한 수익률로 빠르게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던 역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72년부터
2020년까지 50년에 가까운 누적 데이터는 S&P 500은 연평균 9.8%, 미국 상장 리츠는 11.1%로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한 사실을 50년의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 중앙은행이 약 10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해서 산출한 신뢰성이 매우 높은 자료를 체크해봐도 리츠의 수익률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연평균 11.06%를 기록하여 주식과 채권보다도 더 높은 성적을 냈고, 이와 동시에 왼쪽 그래프가 말하는 것처럼 변동성은 주식보다 확연히 적고 채권보다는 살짝 더 높지만 리츠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고려하면 리츠는 상대적으로 저리스크 고수익률 구조를 지녔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핵심은 리츠가 주식 또는 그 어떤 상품보다 늘 수익이 더 좋다, 그런 것이 아닌 리츠가 주식이나 어떤 투자 상품과 비교해봐도 크게 뒤처지는 것이 전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츠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오히려 배당은 꾸준히, 그것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배당까지 함께 두고 고려했을 때 리츠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낸 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익률 면에서도 배당 면에서도 리츠는 매우 큰 강점을 갖고 있기에 배당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 일명 파이어족에게, 또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맞이한 기성세대에게 리츠 투자는 매우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러한 리츠는 두유노 동공부 첫 번째 시리즈에서 가장 강조했던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최적의 수단이자 보호 장치로서 매우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엔 가스 요금으로 피부에 와닿았지만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은 매우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개인이 이에 따른 시기적절한 타이밍, 직접적인 대응 투자나 파생 상품 등의 방향성을 맞춰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량한 리츠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시화되고 이에 대한 파급 효과로 가격들이 출렁일 때 리츠 투자자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리츠 투자의 장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자본주의는 마치 계속 조금씩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아서 우리가 현금만 쥐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조금씩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두유노는 강조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연두색은 리츠, 파란색은 CPI라고 불리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리츠는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매우 역사적 특이한 사태를 제외하면 전부 물가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장점을 정리해보았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는 건 리츠가 이렇게 좋은 투자처인데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리츠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을까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리츠 투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간추려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보통 사람들이 리츠를 주식의 일부같이 생각하는데, 또 동시에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크게 대박날 것 같지는 않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결과를 만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대박의 확률을 30%, 쏘쏘한 결과를 40%, 폭망의 확률을 30% 정도로 본다면 이 대박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리츠 같은 경우 대박이 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은 확률, 그러나 동시에 오늘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안정성 때문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리츠는 쏘쏘한 결과를 낼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리츠는 사실상 주식 투자의 한 종류로 보기보다는 리츠 이 자체를 별도의 자산군으로 분류해 대박이 나지 않을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군으로 생각하기보단 내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꼭 넣어야 하는 자산으로 보는 게 앞서 말한 이 같은 투자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되게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젊거나 어릴수록 보통 우량한 고성장주들, 예를 들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이렇게 강한 성장을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보통 그 이유가 세계의 기술 발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성장세에 올라타기 위해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사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정확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대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냥 좀 재미없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예를 들어 두유노가 30년 전 서울 도심에 한 조그만 빌딩을 사두었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건물은 그 어떠한 혁신이나 특별한 대박 이벤트가 터질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며 결국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더 잘 살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이와 같은 혜택을 간접적으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즉 리츠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두유노 개인의 주장이 아닌, 우리가 아까 목격했듯 다양한 누적 데이터, 다양한 기관에서 리츠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미국 경제 성장을 대변하는 S&P 500과 견주어 봤을 때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이 방금 설명드린 간접적이지만 경제 발전의 혜택을 그대로 부동산 소유주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혹은 어떠한 이유로 전 월세만 살며 부동산에 투자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포트폴리오에 리츠를 포함시켜
균형시켜 나의 포트폴리오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며 내가 아직 10대 혹은 20대라 모아둔 돈이 매우 적을지라도 젊음이 갖고 있는 무기인 시간이란 자산은 세월이 오를수록 기업들의 엄청난 기술 발달의 혜택을 그대로 녹여받아 젊은이들에게 꾸준한 용돈과 자산 성장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영상의 주제상 리치의 장점 위주로 설명하였지만 당연히 아무 리치나 산다고 해서 이와 같은 혜택과 결과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오늘은 한국 리치를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국내 리치는 지난 10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가버넌스 같은 각종 이슈로 전반적으로 비추천하는 편이며 반대로 미국에 상장된 리치들은 이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지니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금일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린 설명과 자료는 미국 리치를 위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치는 현재 한 주에 약 8만원 정도 하는 리치인데 리얼티 인컴은 1년에 12번 즉 매월마다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월세를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내주기 때문에 8만원짜리 리치 회사인 리얼티 인컴의 주식을 한 주만 사도 나는 미국 전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엄선한 최고의 부동산들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셈이죠. 특히 미국 리치인 리얼티 인컴 소유 부동산에 입점해 있는 주 고객들을 간단히만 봐도 세븐일레븐, 월마트, 홈디포 등 거의 대한민국 시가총액 1, 2위 정도 크기 수준의 인류 대기업들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월세가 끊길 확률이 매우 낮고 이 덕분인지 단 한 번도 공실이 97%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많은 부동산의 세입자를 퍼펙트하게 관리해 리얼티 인컴은 투자자들에게 629개월 연속 월세를 지급, 분기별로 총 100번이나 월세를 인상해내는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유노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리얼티 인컴보단 더 높은 퀄리티가 있고 성장성이 높은 다른 미국 리치들을 주변이나 친인척 등에게 권하는 편인데 두유노가 단연간 조사하고 준비한 퀄리티 있는 미국 리치 종목들은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멤버십 회원님들께 영상과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지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니 팬유노 이상 가입자분들은 멤버십 커뮤니티와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몇십억 원씩이 없어도 천천히 벽돌 하나씩 쌓아가며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곧바로 월세를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리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좋은 투자 상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노의 돈공부 두 번째 시리즈 리치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유익한 돈공부 이야기 두유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This is for kings. This is for the rich. When you watch those videos, where was your mind?